안녕하십니까? 차괴술 경영지도사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내면적 특징과 실천 방법, 자존감의 6가지 기둥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적 특징은 어떤 게 있는가? 자존감이 높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면적인 어떤 특징이 어떤 게 있는가? 합리성이다. 첫 번째 나오는 게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은 의식의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하는 이런 차원을 저게 중요시한다고 하는 것은 개별 사실에서 어떤 원리를 이끌어내고 이걸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개별 사실의 원리를 적용해서 말하면 연역법 해서 기존 지식의 맥락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연결해서 의식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은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합리성은 의미를 추구하고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높은 자존감 있는 사람은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문자 그대로 현실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걸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이다. 현실주의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거냐면,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은 현실주의와 정반대지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한다. 누가 제3자가 어떻게 평가해서 나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현실이 이렇다면은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직관입니다. 직관은 뭐냐면은 특히 복잡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의식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변수를 갖다가 구분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또 단순하게 수나 뭐 어떤 양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최고의 경영자가 되거나 혹은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직관 이런 부분을 끌어내는 그런 경우도 사실 보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아닙니다. 그럼 창의성, 아까 얘기했지만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명상을 통해서 상당히 창의적인 어떤 이 결론을 끄집어내는 이런 게 있는데, 창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면의 신호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신뢰한다는 거죠.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은 그 명상을 통해서 흔히 말하면 인사이트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미래의 어떤 해야 될 사업, 포기해야 될 사업, 신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반열에 오른 그런 최고 경영자 가운데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성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말하면 습관은 말하면 자존감을 가지는데 필연적인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독립성은 건강한 자존감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기 존재를 완전히 책임지는 습관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 자질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부적절하게 과거에 어떤 집착하지도 않고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뀐 세상에 빨리 적응을 하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게 되는 이유는 자기 신뢰가 부족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으로는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또 있습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불신은 변화에 대한 어떤 반응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 충분히 이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다시 재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고 개선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 당연합니다. 이게 말하면은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실수를 절대로 이걸 자기 고집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개 보면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그 감정이 폭발해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런 일을 왕왕했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수를 했으면 했다. 그러고 앞으로 대안을 찾아서 잘하면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아주 유연성을 가지는, 앞에도 있었지만 유연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념, 믿음보다는 사실을 우선시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실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나가고, 제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빕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게 흔히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너그러움과 협동심이 있다. 너그러움과 협동심. 이것도 앞에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기 어떤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그 존중을 내면화해서 타인을 존중한다는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대함, 배려함, 그 다음에 상대방과 여러 사람과 서로 협동해서 일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다시 볼 것 같으면은, 그럼 자존감에 6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러는데, 6가지 기둥은 어떤 거냐 하니까, 의식적인 삶의 실천, 의식적 삶의 실천, 자기 수용의 실천, 자기 책임의 실천, 그 다음에는 자기 주장의 실천, 목적이 있는 삶의 실천, 자아 통합의 실천.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실천을 안 하고 말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기 삶을 실천한다. 항상 삶을 할 때 의식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있는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기 수용, 자기를 수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천을 해 나간다. 자기가 어떤 부분을 수용해 하는 것 같으면 자기 책임의 실천. 말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식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말하면은 실천하는 부분이 반드시 따라가야지만은 이게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건강한 자존감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이 6가지 기둥의 실천 방법은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존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급변하게 변화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원활하게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